이곳 부산에 오게 되면서 이 부산 친구들도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보고 넌 참 친구 없는 놈이다 하는데 딱 떠오른 단어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산에 왔을 땐 좀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혜지 의원님은 정말 당당하게 롯데자이언츠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야 이렇게 민감한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기아 팬이어서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국민의힘 강령 당원 당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의당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민주당 당헌 제75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윤리심판원 설치와 직무의 독립성입니다.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당헌에 적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민주당의 당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요. 어제 이 당헌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되는, 싸그리 무시하는 그와 같은 샷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이 샷입니다. 너무나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먼저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께서 부산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조차 최측근의 권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터집니다. 병상에서 맨 처음 일성, 현근 퇴근요. 이제부터는 제가 민주당 내외의 인사분들, 제 언어가 아니라 민주당 내외의 인사분들로부터 말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당화의 완전 증거를 보여준 사례다. 진짜 황당한 일, 완전 사당화되지 않은 정당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당의 윤리감찰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 징계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 의원과 당대표 둘이서 증거에도 남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적인 관계에서 후보자나 당원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다. 저는 전적으로 민주당원 분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샷은 민주당에게 잊지 못할 샷,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 인증샷이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오면서 직업이 회계사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제는 하루 종일 좀 통계청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맨 먼저 부산하면 자존심뿐만 아니라 해운대의 마천루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제가 몇몇 지표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놀라운 지표들이 있었는데 1인당 지역 총소득 지표 그리고 기타 유사한 지표들 그리고 통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 식으로 변조되고 왜곡될 수도 있어서 여러 지표들을 한꺼번에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간 격차 이것이 매우 현저하게 드러났다. 1인당 지역 총소득이 맨 밑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이건 최근 5년 내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가슴 아프게도 지역 간, 이와 같은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격차, 이것을 통계 지표로 수치화된 것으로는 제가 쉽게 찾을 수 없었는데 고독사에 관한 이 통계치는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국 최상위권이어서 1위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산이 지역 간 격차, 지역 내 격차의 어떤 최정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힘 그리고 현 정부의 노력이 경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준비하지 않은 말씀으로 좀 길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작년이네요 벌써 취임 100일 이 기자회견에서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되돌아와서 했었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지의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이 약속은 제가 알기로 작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으로 가시화되었는데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또 기자분들도 우리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좀 비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자룡입니다. 부산 시민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어서 옷을 어떻게 입을까 그러다가 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맨투맨 입은 게 굉장히 부산 시민들께서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보고 제 나름으로는 신경을 썼는데 이게 옷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리수는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럴 정도로 부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부산에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제게 사건 의뢰를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재판을 많이 했었고, 그럴 때마다 부산 곳곳을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국내 여행을 부산으로 온 적도 많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을 오르며 그곳의 환경을 다 생활 안으로 끌어안으신 모습에 굉장히 놀라고 감복했었습니다. 마린시티를 보면서 그곳이 바다였다는 것을 알고 부산 시민들의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여론조사 회신을 봤을 때 계속 살고 싶은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계속 부산 시민들께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젊은 층에서는 그런 애정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그 수치도 함께 접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일자리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여당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전혀 격차가 없고 오히려 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무슨 격차라도 있는 듯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으로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의 상처를 입고 있는 현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당의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잘 경청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실히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여러분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비대위를 최초로 여는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왜 부산을 처음으로 골랐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고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산은 너무 멋진 곳이니까요. 저희가 그 자부심을 지키는데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박은식입니다. 네, 저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병원들의 역량과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로서 부산, 울산, 경남의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분들께서 격차 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응급의료 대응 역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수도권 병원들이 더 수준이 높은 부산대병원을 배워서 격차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만큼 부울경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한 부산대병원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부산대병원 뿐이겠습니까? 부산의 백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그리고 창원과 진주의 경상대병원, 창원 삼성병원, 울산의 울산대병원 등 모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병원들이고 부울경 동료 시민들의 얼굴이자 자랑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부울경 동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의원들이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 최고로 발돋움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이 차별 없이 고루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해서 부울경 동료 시민들의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고 그 자부심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상대책위원 윤도현입니다. 김예지 위원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지만 부산에 온 만큼 부산의 화두인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년을 핵심 고리로 지역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특히 부산 지역은 광역시 가운데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부산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5세에서 34세 청년층 인구 순유출이 가장 심각한 권역은 2021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부산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원인은 크게 진학과 취업, 목적으로 이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취업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진학했던 부산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다시 이주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부산 청년 실업률은 2022년 하반기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도 22년 하반기 기준 53.2%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45%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이 지역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부산 경제 회생과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의 지역 정주는 하나로 연결된 과제입니다. 부산 청년들은 대기업, 사무직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중 원인을 살펴보면 부산 지역은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 수가 27개사에 그쳤고 100대 기업 중에선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죠. 청년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부산 지역 청년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졸 기술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할 경우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 한해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주거 및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 등을 실시하면 좀 더 지역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권으로 떠났던 부산 청년들이 앞다투어 돌아오는 부산이 되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합시다. 이상입니다.